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입니다. 이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기본 조례안 제정에 힘을 쓰고 있는데 주거복지가 무엇이고 또 어떤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입니다. 시흥시 제2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도시환경위원장 김진경입니다.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복지 정책 중에서도 주거복지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세계 15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네. 1인당 GNP도 22,000달러의 선진국의 수준에 와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비가 새고 춥고 어두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도민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좀 묶어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주거복지 수요자에게는 적절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현재 경기도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좀 몇 프로라고는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요. 네. 조금 낮다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네. 좀 낮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주거 약자의 주거복지에 대한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주거 약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주거 약자라는 것은 본인의 네. 경제적인 능력과 환경,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영위하기 좀 어려운 분들을 좀 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 소녀 세대 등 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범위를 좀 확대를 하자면 네. 무주택 또는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좀 주거 약자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주거 약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본 조례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번에 저희가 9월 12일에 네.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의 재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다양한 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는데요. 예. 좀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그러시죠. 드리면, 예. 예. 아까 질문하고 좀 틀리는데 요거에 의해서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첫 번째로는 주거복지 대상을 주거 약자로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의견들이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의견이 좀 많았고요. 사업 추진은 처음에는 주거 약자 중심으로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또 두 번째로는 주거복지센터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보다도 이미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좀 활용해서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무한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있죠. 예. 예, 무한 돌봄센터는 도와 시군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예산을 별도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세 번째로는 주거복지 실태 조사에 있어서도 매년 경기도가 실시하는 경기도민 생활 실태 조사에서 몇 가지 필요한 사항만 추가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기본 조례안에 포함을 시키신 건가요? 예, 아직은 지금 토론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조례안에 추가는 시키지 않았고요. 좀 더 토론회를 좀 개최를 해서 네. 좀 더 편리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좀 조례안에 좀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복될 요소가 있는 거를 조금 줄여서 네.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거복지와 관련된 조례는 경기도에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예, 그동안 없었습니다.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2년 12월 30일에 좀 시행을 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도 올해 2월 20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주거복지를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에서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현재 입법 예고 중이고 뭐 자세한 거는 다음 달이 돼야 뭐 나오는 걸로 좀 돼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실태 조사는 지금 어떻게 그 고민하고 계시나요? 저 토론에 나왔던 내용을 좀 많이 반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그렇게 당연히 그 반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주택법 제5조에 보면은요. 네. 뭐 국토부 장관이나 뭐 특별시장, 뭐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주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 30여 개 시군에서는 그 실태 조사를 한 경우는 좀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매년 경기도민의 생활 실태 조사가 주거 부분에 있어서 반영하고 기본적인 실태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현재 시행 중이니까. 예, 그렇죠. 요거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 도내 그 30여 개 시군과 잘 협력을 해서 뭐 적극적으로 주거 실태 조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거 약자에 대한 그럼 이제 지원 방식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그 주택 정책을 자세히 보면은 주택 건설과 뭐 신도시 개발 쪽으로 공급 위주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뭐 저소득층이나 뭐 주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이 부족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영구 임대주택을 보면은 총 19,700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대기자만 해도 12,000명에 좀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재 국토교통부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뭐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요.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좀 없애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좀 설치를 해서 그 주거복지 사업이 그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요, 그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좀 확대를 해서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 노후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나 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 개조 자금 지원 사업, 뭐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조 자금 지원 사업 등을 좀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거 약자를 위한 이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제정이 현재 추진 중인데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